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회과학 통계의 5번째 시간 변산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변산성은 어떤 데이터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걸로 이제 분산과 표준 편차의 개념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분포에 있는 점수들이 집중 경향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변산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요 앞에 이제 A 그림과 B 그림이 있을 때 어떤 그림을 봤을 때 조금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대부분 요 그림을 보면 마음이 편해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변산성, 점수들이 집중 경향으로부터 떨어지는 정도를 얘기할 때 A, B 중에 어떤 게 변산성이 크고 어떤 게 변산성이 작을까요? 변산성을 기준으로 보면은 변산성이라고 얘기했을 때 얘가 훨씬 더 크겠죠. 더 많이 흩어져 있고 더 많이 모여 있어요. 얘는 이제 호모지니어스, 동질 집단으로 많이 묶여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 얘는 헤테로지니어스한 그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모았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 분포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뭐 결과가 이제 잘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냥 가볍게 얘기했을 때 뭐 이런 데이터를 모았다 하더라도 결과가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봤을 때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뭔가 옹기종기 모여 있으니까. 자, 집중 경향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를 변산성이라고 하는데, 이 변산성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분산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기 때문에 변산성을 나타내는 다른 것들을 먼저 보고 분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변산성을 가장 뭐 나이브하게, 쿨드하게 볼 수 있는 게 범위예요. 범위는 최고값과 최저값의 차이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점부터 5점까지 되어 있는 리커트 척도를 1번부터 10문항 10번째 문항까지 있다면 범위가 어떻게 된다? 10에서 50점 사이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데이터의 특성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어요. 이거는 그냥 떨어져 있다잖아요. 10점에서 50점 사이의 모든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내 데이터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척도를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변산성을 측정하기 위한 정밀성이 굉장히 낮죠. 어떻게 보면 정밀성이 없는 거죠. 자, 편차, 자료들의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편차의 절대값이 크면 그 값은 평균에서 먼 위치에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다 더하면 0이 돼 버려요. 우리가 평균을 구할 때 어떻게 구했어요? 평균을 구할 때 모든 숫자를 다 n으로 나눴죠. 사례수로 나눠가지고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숫자 하나로 요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도 다 편차를 갖다가 평균을 내면 어떻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일단은 평균을 내려면 다 더해야 되잖아요. 근데 평균을 다 더해버리니까 0이 돼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0을 아무리 뭐로 나눠봤자 그냥 다 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일반 한 줄 요약이 안 돼요. 그냥 편차를 쭈르륵 늘려놓게 되면은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딱 한마디로 요약하길 원하는데, 그 한마디로 요약하기 위해서 뭘 만드냐면 분산이라는 개념을 만들게 됩니다. 편차의 제곱합을 관찰된 자료 수로 나눈 거예요. 우리가 아까 편차를 다 합한 거는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제곱을 해버려요. 왜 0이 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있으니까 얘네들이 다 상쇄된단 말이에요. 그럼 해결책은 뭐냐면 마이너스를 없애주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없애주려면은 제곱을 해버리면 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 하면 돼요? 루트 씌워주면 돼요. 산수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어떤 수학적 트릭이죠. 제곱해갖고 제곱근 씌워주는 거.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관찰된 자료 수라 그랬는데 왜 마이너스 1이 붙지? 이게 우리를 계속 귀찮게 하는 자유도의 개념이에요. 자유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한번 따로 다룰 거예요. 한 챕터를 따로 떼가지고. 편차의 제곱합을 관찰된 자료 수로 나누는 게 분산이다. 그래서 편차의 제곱합을 자료의 수로 나누는 것, 이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요를 구하려면 편차를 구해야 되죠. 자, 편차를 구했어요. 요 편차, 여기 편차 평균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들을 쭉쭉쭉쭉쭉쭉쭉 다 구했어요. 자,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제곱해야죠. 제곱을 합니다. 제곱을 해서 뭘 만드냐면 제곱하면 길이를 제곱하면 뭐예요? 면적이 되죠. 사각형이 돼요. 여기서 이제 미리 뭐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개념이다? 면적 개념이고 편차는 길이 개념. 이렇게 좀 개념적으로 다르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제곱을 해갖고 면적을 만들었어요. 면적을 만들어서 얘를 어떻게 해요? 다 더해요. 합이고 관찰된 자료 수로 나눠요. 근데 관찰된 자료 수는 난 분명히 n개를 모았는데 어떻게 나눠요? n만의 쓸려 나눠요. 이게 뭔 소리야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자유도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제 관찰된 자료 수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관찰된 자료 수로 나눴다고 했을 때 왜 n이 아니라 n-1이냐라고 의문을 가지지 말고 관찰된 자료 수로 나눈 게 n-1이구나 라고 일단은 외우고 넘어갈게요. 요거는 자유도의 개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다음 챕터에서 자유도를 이야기하면서 다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냥 n-1이 차례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랬을 때 n-1로 나눴을 때 그림으로 그리면 요 면적을 어떻게 한 거예요? n빵 한 거죠. 그래서 평균적인 넓이를 구하게 된 거예요. 평균적인 넓이. 그럼 이 넓이를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 자료 하나가 가지게 되는 방의 넓이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거를 다시 이제 사례수로 곱하게 되면은 평균적으로 요 넓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데이터 한 사람마다 요 넓이를 이제 가지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거랑 요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요만한 네모 안에 뭐 사례수가 다 들어있다라고 하면 이제 n-1 하게 된 의미가 없어지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거예요. 방이 넓으면 넓을수록 어때요? 자료들이 넓게 퍼져 있겠죠. 방이 좁으면 좁을수록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면적이 좁으면 좁을수록 데이터가 모여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첫 번째 봤던 AB 그림 있잖아요. 호모지니어스한 데이터랑 헤테로지니어스한 데이터를 봤을 때 방의 크기가 좁으면 좁을수록 어떤 데이터다? 호모지니어스한 데이터다. 방의 크기가 넓으면 넓을수록 헤테로지니어스한 데이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분산은 그런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근데 우리가 원래 그러니까 어떤 걸 원했어요? 길이 개념으로 계산을 하길 원했죠. 그게 이제 표준 편차인데 표준 편차는 분산의 제곱근이에요. 분산에다 그냥 루트를 씌우면 돼요. 원래 측정 단위의 변산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분산을 안 쓰고 기껏 구해놓고 분산 안 쓰고 왜 표준 편차를 쓰냐? 분산은 어떤 과정이 들어가게 되냐면 제곱하는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숫자가 굉장히 커져요. 산수한 사람들이 숫자 큰 거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숫자를 어떻게든 줄이려고 로그니 뭐니 이런 것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루트를 씌워줘서 다시 어떻게 바꾼다? 이런 면적 개념에서 길이 개념으로 바꿔주게 되는 거예요. 수집된 자료의 분포에 흩어지는 큰 경우 표준 편차가 당연히 크게 나타나겠죠. 수집된 자료 분포에 작은 경우 작게 나타나요. 표준 편차가 작은 경우에 동질적인 요인이 많으며 이질적인 요인이 적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방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뭘 얘기했어요? 길이로 다시 이야기를 했었죠. 둘이 비슷해요. 숫자가 크고 작고 요 차이뿐이지. 얘는 이제 한 마디로, 그러니까 그 숫자 하나로 요약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숫자 하나로 요약을 한 건데 요거를 원래 측정 단위의 변산성으로 변환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처음에 기술 통계를 했을 때 평균과 표준 편차는 기본적으로 다 구해요. 평균과 표준 편차를 봤을 때 표준 편차가 엄청 크다라고 하면은 어떤 데이터라고 볼 수 있다? 뭔가 변산성이 굉장히 큰 데이터다. 그 말은
어떤 특정한 특성을 가진 사람이 몰려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혼재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좀 우울한 사람들을 연구를 하려고 그래요. 우울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은 1점부터 5점까지 있는 그 척도가 있다라고 했을 때 대충 4, 5점에 있는 사람들, 4.5점, 평균적으로 4.5, 4에서 5점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원하는데 평균을 구해보니까 2.5가 나왔고 표준 편차가 1.2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평균이고 표준 편차예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거는 여기 있는 사람들인데 실제로 데이터를 구한 건 어디야? 2구가 대표되는 사람은 요쯤에 위치해 있고 표준 편차가 1점씩 굉장히 크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울한 사람들을 연구한 거예요? 아닌 사람들을 연구한 거예요? 아닌 사람들을 연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내가 진짜로 궁금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래서 어떤 연구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 점수를 이제 컷 포인트로 잡고 스크린을 해갖고 이쪽은 없애고 이쪽은 이제 사용하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아까 그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한다? 이런 진단 기준이 있는 척도들을 사용할 때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표집을 할 때 이건 실질적인 연구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가 원하는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잘 표집을 해야 돼요. 그게 대표성이 있는 표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을 연구한다라고 하면 그냥 2.5점이면 괜찮겠죠. 근데 이제 정말로 우울한 사람들을 연구하자고 할 때는 그런 스크리닝, 임상 연구에서는 스크리닝 과정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분산에 대한 개념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변산성의 지표로서 그 분산과 표준 편차 속성들이 쭉 있어요. 쭉 있는데 만일 점수들 간에 아무런 변산성이 없다면 분산과 표준 편차는 모두 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걸 가지고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뭘 할 수 있냐면 불성실한 응답자들을 걸러낼 수가 있어요. 연구를 했을 때 우리가 코딩을 할 때 대충 아이고 왜 이렇게 되냐? 6, 7, 8, 9, 10 이렇게 있을 때 K001 한 5명 볼게요. 5명 봤을 때 얘네들이 얘네들이 이제 불성실한 응답자냐 불성실하지 않은 응답자냐라는 것들을 이제 볼 때 뭘 구하냐면 잘 안 보이나? 다시 베리언스를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분산을 한번 구해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분산을 구하면 0.69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근데 얘는 뭐예요? 지금 분산이 0이에요. 그럼 다 똑같은 값으로 찍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제 모으고 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 검증을 할 때 옆에 이제 분산 값을 구해서 이상한 애들을 지어낼 수도 있고 얘는 뭐예요? 지금 분산이 4예요. 분산이 4하면은 얘는 왔다 갔다 찍었다. 그러니까 요거만 봐도 우리가 이걸 일일이 안 봐도 1, 5, 1, 5, 1, 5 이런 식으로 찍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물론 실제로 이 학생이 혹은 이 피험자가 이렇게 반응을 했을 수도 있어요.
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또 설문지를 조금 더 잘 살펴봐야 되는데 그냥 수치로만 봤을 때는 뭔가 하기 싫어갖고 이제 대충 했다라고 의심이 되는 거죠. 아직까지 용의자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걸 보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 사람이 응답한 설문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일일이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죠. 분산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불성실한 응답자들을 골라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분산에 대한 변산성에 대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조건 하에서 분산은 분할될 수 있고 그 부분들은 상이한 근원에 귀인될 수 있다. 이 개념이에요. 전 처음에 분산이라는 개념 배울 때 이 내용이 정말 쇼킹하게 다가왔었거든요. 아, 그렇구나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됐는데 분산이 분할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구한 분산이 뭐예요? 이런 네모 방 모양이잖아요. 네모난 방이었잖아요. 분산이. 요걸 어떻게 한다? 쪼갤 수가 있어요. 쪼개가지고 어떻게 한다? 얘는 뭐 상이한 근원에 귀인할 수 있다. 일단은 분산을 분할할 수 있다. 라는 개념이 이제 재밌었고 이것들이 상이한 근원에 귀인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두 번째로 이제 놀라웠는데 요거를 봤을 때 뭐가 생각이 날까요? 뭐가 생각이 나나요? 제가 지금 통계 그 이론 중에서 분산에 대한 개념을 제일 좋아하긴 해요. 다른 것도 좋아하긴 하는데 요 부분 때문에 그런데 요거 분산을 쪼갠 거죠. 그럼 분산을 분석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뭐가 떠올라야 돼요? 분산 분석이라는 게 떠올라야 돼요. 분산 분석의 개념은 분산을 분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뭐 어떤 것에 의해서 나타난 분산과 또 다른 이유에서 나타난 분산을 서로 다른 근원에 귀인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 분산 분석의 이런 특성들은, 그러니까 분산 분석이라기보다는 분산의 이런 특성들은 나중에 우리가 F 검증에서, 그러니까 분산 분석이랑 회귀 분석에서도 계속 나올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검증력이라든지 뭐 효과 크기라든지 이런 데서도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니까 뭐 다른 거는 뭐 몰라도 돼요. 뭐 그렇다 뭐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얘만큼은 확실히 달달달달 외우도록 하세요. 어떤 조건 하에서 분산은 분할될 수 있고 서로 상이한 근원에 귀인될 수 있다. 이거를 계속 달달달달 외워둬야 됩니다. 자, 변산성의 개념에서 우리가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배웠는데 변산성과 표준 편차는 데이터들이 얼마나 흩어져 있는 정도, 그러니까 호모지니어스하냐, 헤테로지니어스하냐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볼 수 있는 수치로 알아볼 수 있는 거고 그 중에서 분산의 개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분산은 분할될 수 있고 상이한 근원에 귀인될 수 있다. 이 개념을 확실히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변산성에 대한 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